100년을 살아보니 결국 인생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성공, 명예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살면서 걱정도 많았고 후회도 많았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 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0세 어르신들이 전하는 인생의 교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0년을 살아본 분들이 직접 깨달은 것들이기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젊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들. 이 5가지 교훈을 알면 인생을 훨씬 더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를 걱정하는 분들,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100세 어르신들이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이야기입니다. 바로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서럽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돈이 많아야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살아보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삶을 즐기는 태도가 더 큰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이 부족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모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도 그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돈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후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삶이 훨씬 안정되고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인생 후반부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돈 때문에 고생하는 노인이 되느냐,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느냐는 젊었을 때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100세 어르신들이 말하는 돈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면 돈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 바라보고 살면 결국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망치고 가족과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었을 때 돈을 위해 희생했던 많은 시간들이 나중에는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결국 돈은 많을수록 좋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부터 돈을 모으되 돈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노후에는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요? 돈이 많으면 자유롭지만 돈이 없으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졌을 때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을 가고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병원비를 걱정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도 돈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밥 한 끼를 먹을 때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결국 돈이 부족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돈이 부족하면
자식들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면 노후를 대비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한 번에 많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돈 걱정 없이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준비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큰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돈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노후에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 생활이 안정됩니다. 연금, 임대 수입, 투자 배당금 같은 지속적인 소득원이 있으면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면 한꺼번에 큰 돈을 모아두더라도 계속 쓰기만 하면 금방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는 돈을 불려나가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개인연금 같은 다양한 소득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두면 노후 생활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결국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꾸준한 소득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젊을 때부터 재테크를 배우고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돈 다음으로 100세 어르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00세까지 살아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면 답답함만 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만 좋다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걷는 것이 힘들고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작은 외출도 부담스럽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결국 외롭고 우울해지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곧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잃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바로 병원비 부담과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몸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걸을 수 없고 스스로 씻지도 못하고 식사도 혼자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병원비도 문제지만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치매가 오거나 관절이 망가지거나 중풍이 오면 혼자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자식들이 돌봐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오랜 기간 부양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낯선 환경에서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즐겁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100세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젊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생활 습관이 쌓이고 잘못된 식습관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건강을 잃게 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들은 하나같이 젊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과식,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담배와 술을 멀리하고 하루 한 끼라도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운동, 식습관, 정신 건강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 아무렇지 않게 했던 행동들이 나중에는 큰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건강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그렇다면 100세 어르신들이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세까지 살아보니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상처받을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쉽게 정을 주기보다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려면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믿을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인생을 편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오래가고 의미 있는 관계일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오래 유지하려면 나 또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부터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계산적으로 행동하면 결국 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몇 명의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족보다 더 의지가 되는 친구도 있고 힘들 때 도움을 주는 지인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사람을 몇 명이라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진짜 내 곁에 남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100세까지 살아보니 가족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사회생활도 활발하지만 나이가 들면 결국 가족이 남습니다. 친구는 멀어지고 사회와의 연결도 점점 약해지면서 의지할 사람은 가족뿐이 됩니다. 아플 때 곁에 있어주고 힘들 때 챙겨주는 사람은 결국 가족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보다 친구나 동료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평생 가족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너무 의존하면 오히려 관계가 불편해지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헌신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수록 자녀와의 관계도 더 편안해집니다. 가족에게 의지하기보다 함께할 수 있을 때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는 기대보다 배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국 가족이 가장 소중하지만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집착하면 왜 불행해질까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똑같이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느라 바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를 매일 챙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식도 부담 없이 부모를 챙길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낮추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나친 집착은 서로를 힘들게 하고 갈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족과의 관계를 더 행복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좋은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유지될 때 더욱 건강해집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너무 가까이 얽매이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각자의 공간과 삶이 있다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만날 때마다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좋은 기억을 쌓아가는 것이 가족 관계의 핵심입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 자유로운 관계를 가질 때 더욱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결국 가족은 평생 함께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너무 기대하거나 의존하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지만 부담 주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00세 어르신들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인생 교훈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대부분의 걱정과 고민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는 작은 문제에도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결국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100세까지 살아보니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온이 결국 가장 중요했습니다. 돈, 직장,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했던 순간들이 나중에는 다 사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더 여유롭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고민을 줄이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해야지라고 말하며 하고 싶은 일을 미룹니다. 하지만 100세까지 살아보니 하고 싶은 일은 바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지금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다면 바로 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해야 합니다. 후회는 하지 않은 일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소중히 살아야 합니다. 결국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00세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하지 못한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지 못한 일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순간들이 후회로 남습니다. 돈을 더 벌지 못한 것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이 더 아쉽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지 않으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을 망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을 소중히 살아야 합니다. 결국 인생은 한 번뿐이므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100세까지 살아보니 결국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없으면 서러운 것이고 건강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되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에게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별것 아니었으니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길게 살아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조언을 듣고 나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10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교훈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대와 70대) 단 10년 차이지만 이 시기의 변화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적 변화, 정신적 태도, 사회적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두 시기는 각각 다른 도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대와 70대의 현실적인 차이를 살펴보고 각 시기에 맞는 생활 방식을 통해 더 나은 노년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신체적 변화 10년 사이 달라지는 몸의 상태. 체력과 활동성의 감소와 유지 방법. 60대는 여전히 활동적이고 꾸준한 운동과 관리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매일 걷기, 등산 또는 수영 같은 활동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70대에는 체력 저하가 뚜렷해지고
신체 활동의 강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하고 유연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70대에는 같은 운동도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으며 부상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60대에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 신체를 더 단단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가 되면 무리하지 않는 운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강도 요가나 스트레칭 또는 짧은 거리 걷기 같은 활동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력 변화에 적응하며 자신의 몸에 맞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성질환의 증가와 건강관리의 중요성. 60대는 건강관리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꾸준히 건강을 체크하고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을 미리 관리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70대에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이 실제로 나타나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0대에는 예방이 중요한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70대에는 이미 발생한 질환을 관리하고 이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올바른 식단, 적절한 운동을 통해 만성 질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상담은 70대 건강 관리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60대는 예방과 준비의 시기라면 70대는 유지와 관리를 중심으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두 시기 모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방법은 다릅니다. 신체 기능 변화에 따른 적응 전략. 60대에는 신체 기능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꾸준한 관리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관절과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신체 기능의 변화가 더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시력이 약해지거나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균형 감각이 둔해져 낙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경이나 보청기를 활용해 감각 기능을 보완하고 균형 운동을 통해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공간에서도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장애물을 없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에는 자신이 불편한 점이 없더라도 미래를 대비해 몸 상태를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70대에는 변화된 신체 상태에 맞춰 생활 방식을 조정하고 필요한 도구와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60대와 70대의 신체 기능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준비하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몸과 대화하며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세요. 2. 정신적 차이 경험과 나이에서 오는 변화. 삶의 관점과 태도 변화. 60대는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 봉사활동 등으로 삶의 의미를 확장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는 여전히 활력과 열정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좋은 시기입니다. 반면 70대는 보다 관조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가족과의 시간이나 조용한 여가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심리적 변화입니다. 삶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60대에는 내가 더 이룰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70대에는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태도가 더해집니다. 이런 차이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각각의 시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는 도전과 성취의 시기라면 70대는 안정과 만족을 찾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60대와 70대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지만 각 시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면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의 차이. 60대에는 인지 기능이 대체로 잘 유지되며 꾸준한 활동으로 뇌 건강을 촉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의 초기 신호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로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60대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독서를 통해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퍼즐 풀기, 외국어 배우기 같은 활동은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도 학습 능력이 유연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배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에는 기억력 저하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망증뿐 아니라 집중력이 약해지고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등 뇌의 전반적인 기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꾸준한 관리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활동과 학습은 70대에도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취미 활동 또는 가벼운 봉사활동은 뇌를 자극하며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체 활동도 혈액순환을 촉진해 뇌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60대와 70대 모두 기억력과 인지 기능의 변화가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큰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학습과 활동을 통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정신적 활력을 위한 활동과 습관.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0대와 70대 모두 적합한 활동과 습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에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과 같은 도전적인 활동에 참여해 활력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는 아직도 몸과 마음이 새로운 자극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시기입니다. 70대에는 더 조용하고 평화로운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 독서, 명상과 같은 활동은 정신적 안정과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시기 모두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사회적 연결입니다.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의 교류는 외로움을 방지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70대에는 외로움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식사하며 운동하는 규칙적인 일상은 뇌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동시에 촉진합니다. 이는 특히 기억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신적 활력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관리해야 하지만 꾸준한 활동과 사회적 연결,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어느 나이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변화 역할과 관계의 재조정. 퇴직 후 사회적 활동의 변화. 60대는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을 갓 경험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 역할이 크게 변화하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갑작스러운 시간적 여유로 인해
허전함이나 소속감 상실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새로운 사회적 활동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소속감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60대에는 여전히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사회적 활동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더 안정적이고 조용한 사회적 연결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모임이나 가족 중심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변화된 사회적 지위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회적 활동의 중심에 두는 대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을 느끼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결론적으로 60대는 새로운 사회적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라면 70대는 기존 관계를 심화하며 안정감을 찾는 시기입니다. 각각의 시기에 맞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더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부모에서 조부모로 60대에는 여전히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가 중심이 됩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하는 시기로 부모로서의 역할이 재조정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독립을 지켜보며 성취감과 동시에 약간의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면 70대에는 조부모로서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손자나 손녀와의 관계가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행복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서 손자들을 돌보는 요청을 받는 경우도 많아지며 가족과의 연결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각 세대의 필요를 조화롭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에는 자녀에게 독립심을 키워주는 동시에 자신만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0대에는 조부모로서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과도한 역할 부담을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60대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완성하는 시기라면 70대는 조부모로서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시기입니다. 각 역할에 맞는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세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는 방법. 60대와 70대 모두에서 외로움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나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 일상에서의 사회적 연결이 줄어드는 경우 외로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정서적 고립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0대에는 동호회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운동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70대에는 기존의 인간관계를 더 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관계보다는 가족,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안정감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거나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유지하세요. 외로움 극복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0대와 70대 모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이는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연결 의지가 필요합니다. 60대와 70대 각각의 시기에 맞는 방법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세요. 4.
경제적 차이, 재정 상태와 소비 패턴. 은퇴 초기의 재정적 준비와 변화. 60대는 은퇴를 준비하거나 막 은퇴한 시기로 재정적 변화가 가장 크고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대신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와 예산을 새롭게 조정해야 합니다. 은퇴 초기에는 기존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다 자산을 빠르게 소진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반면 70대는 이미 은퇴 생활에 적응한 상태로 소비 패턴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장기 요양 비용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60대에는 퇴직연금, 저축, 보험 등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70대에 접어들었을 때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하지 않은 고비용 소비를 줄이고 필수 생활비 중심으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70대에는 고정소득이 제한적이므로 비상자금과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대출이나 과도한 부동산 투자와 같은 고위험 결정을 피하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세요. 결론적으로 60대는 은퇴 후 재정 계획의 시작점이라면 70대는 그 계획을 유지하고 최적화하는 시기입니다. 재정 관리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얻으세요. 60대와 70대는 단 10년의 차이지만 그 안에는 신체, 정신, 사회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각 시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준비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나이에 맞는 변화를 수용하며 삶을 설계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한 60대와 70대의 차이점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을 만들어 봅시다. (60대부터는) 신체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각종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며 이를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관절염, 치매 등 흔히 발생하는 질환들은 초기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대에 특히 조심해야 할 신체 질환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기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심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 고혈압과 고지혈증 초기 관리가 중요한 이유.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아 손상되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60대에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고혈압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지혈증은 혈중에 과도한 지방 성분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는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제한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관리는 생활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운동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혈액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대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조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지켜보세요.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 요인 파악하기.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60대 이후 가장 치명적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발생하며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거나 터질 때 발생합니다. 두 질환 모두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액 응고를 촉진해 이러한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와 함께 복부 비만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액 검사를 받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흡연자는 금연을 통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금연은 혈관 건강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조기 신호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슴 통증, 숨가쁨, 한쪽 팔이나 얼굴의 마비, 언어장애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 대처는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조기 신호를 인지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며 예방에 힘쓰세요.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과 운동법. 심혈관 질환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염분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을 섭취하는 지중해 식단이 효과적입니다.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대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참치, 호두를 포함한 식사를 추천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심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 섭취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필수 요소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력 운동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어 대사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근력 운동은 이를 방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가벼운 덤벨 운동이나 체중을 활용한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보세요.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물 섭취는 혈액을 원활하게 순환시키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로 심혈관 건강을 지켜보세요. 2. 관절과 뼈 건강 퇴행성 질환 예방하기. 관절염과 골다공증의 초기 증상 알아보기. 60대 이후에는 관절과 뼈 건강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은 노년기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로 무릎, 손목, 허리 등의 관절의 통증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감소해 약해지는 질환으로 골절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침묵의 질환으로 불리지만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골다공증은 특히 여성에게서 더 흔히 발생하며
폐경 후에는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관절염과 골다공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뼈의 밀도를 확인하고 초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약물 치료나 보조제를 통해 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절염과 골다공증의 초기 증상을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비타민 D의 중요성. 60대 이후에는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수적입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부족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반면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뿐만 아니라 브로콜리, 케일, 두부, 아몬드 등이 있습니다. 유제품을 소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대체 식품으로 두유나 칼슘이 강화된 주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자연적으로 합성되지만 실내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하루 15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이 비타민 D를 충분히 공급받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등이 비타민 D의 좋은 공급원이 됩니다. 필요할 경우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그러나 과다 복용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도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은 뼈를 자극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운동은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 골절 위험을 줄입니다. 결론적으로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의 핵심 요소입니다. 식단과 일상 활동을 통해 충분히 보충하고 필요시 보충제를 활용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세요. 관절 보호를 위한 올바른 운동과 자세.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운동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과도한 운동보다는 관절의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과 자전거 타기 같은 저충격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과 근력을 강화합니다.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도 관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고 뻣뻣한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움직임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는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과 같은 행동은 관절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물건을 들 때는 허리 대신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을 피하고 적절히 자세를 바꾸는 습관을 들이세요. 체중 관리도 관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체중은 무릎, 엉덩이와 같은 하중이 실리는 관절에 큰 부담을 주어 관절염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함으로써 관절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관절 보호를 위해 적절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발목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쿠션감이 좋은 신발을 신으세요. 이는 운동 중 관절 충격을 줄이고 안전한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운동과 자세는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운동과 습관을 실천하며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세요. 3. 당뇨병 혈당 관리의 중요성. 60대 이후 당뇨병 발병 위험 요인. 60대 이후에는 당뇨병 발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인슐린 분비와 신체의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과체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이 있다면 발병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불규칙한 식습관과 과도한 당분 섭취는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흰빵, 탄산음료, 과자 등 고혈당 지수를 가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당뇨병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혈당을 소모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며 이는 혈당 조절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부족하면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 증가도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체중 관리가 당뇨 예방에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혈당 수치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정서적 안정은 당뇨 예방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60대 이후 당뇨병 발병 위험 요인은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체중 관리로 건강한 생활을 시작하세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생활 습관. 당뇨병 예방의 핵심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섬유질 식품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안정적으로 혈당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와 같은 통곡물을 주식으로 선택하고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구성하세요.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섭취는 최소화해야 하며 대신 견과류, 아보카도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 조절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소모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소모하게 합니다.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식후 15분 동안 걷는 습관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체내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당뇨병 발병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매일 78시간의 숙면을 유지하며 신체 회복에 신경 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검사.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합병증입니다. 혈당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장, 눈, 신경, 심혈관계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나 당뇨망막증은 조기 발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합병증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매년 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망막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해야 시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은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 중 하나로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말초 신경 손상도 당뇨 합병증의 주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 신경 손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당뇨병 환자에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심전도 검사와 혈압 검사를 통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고 심장 질환 위험 요인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세요. 합병증 예방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약물이나 치료법을 조정하세요. 결론적으로 당뇨 합병증은 조기 발견과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당뇨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세요. 4. 치매와 뇌 건강인지 기능 저하 방지. 기억력 저하와 초기 치매 신호. 60대 이후에는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의 변화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건망증은 특정 물건의 위치를 잠시 잊는 정도라면, 치매는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거나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의 초기 신호 중 하나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익숙했던 길을 잃거나 익숙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 치매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로는 판단력 저하와 기분 변화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계산을 잘못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평소와 다르게 무기력해지고 사회적 활동을 꺼리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치매의 위험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건강 문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인지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억력 저하와 초기 치매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치매 위험을 관리하세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과 생활 습관.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어, 참치, 고등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주기적으로 섭취해 보세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 딸기, 견과류도 추천됩니다. 항산화 물질은 뇌세포 손상을 줄이고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음식은 뇌의 염증을 억제하고 신경 연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혈당 상태는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 요가,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30분 이상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생활 습관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 연주 또는 퍼즐을 푸는 활동은 뇌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수면 중 뇌는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강화하며 신경 회복을 돕습니다. 매일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 저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또는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결론적으로 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영양가 있는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실천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 보세요.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학습과 사회 활동. 60대 이후에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학습과 활발한 사회 활동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며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학습은 뇌의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합니다. 단순한 독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강좌에 참여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정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활동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는 단순히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것을 넘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대화 중에는 기억을 떠올리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뇌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연결감을 강화하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외로움은 치매와 인지 저하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취미 활동도 뇌 건강을 위한 훌륭한 방법입니다. 음악을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창의적인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유지합니다. 또한 퍼즐 풀기, 보드게임 또는 숫자 맞추기 같은 두뇌 활동은 뇌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이러한 활동에 투자하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활동과 학습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자신감을 높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이고 신체와 정신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학습과 사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뇌를 항상 활발히 움직이게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5. 기타 질환 소화기와 면역력 관리. 위장 질환과 간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 60대 이후에는 위장 질환과 간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화기관은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며 이는 소화불량, 위염 또는 장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은 체내 해독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끼니를 적당히 먹고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줄여 위장에 부담을 덜어주세요. 특히 과식을 피하고 식사를 천천히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간 건강을 위해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세요. 과도한 음주는 간에 독소를 축적시켜 지방간, 간경화와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60대 이후에는 알코올 섭취를 주 12회로 제한하거나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소화기 건강에 중요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은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된 요구르트나 발효 음식도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녹차, 블루베리, 견과류와 같은 음식은 간의 해독 기능을 지원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또한 간에 부담을 주는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간 수치를 확인하고 간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세요. 간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 검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장과 간 건강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검진으로 소화기와 간 건강을 유지하세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과 감염 예방.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감염 예방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 독감, 폐렴과 같은 감염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지며 회복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체내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과일, 브로콜리, 피망과 같은 음식을 섭취해 면역세포를 강화하세요. 또한 아연이 포함된 해산물, 견과류, 콩류는 면역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은 면역 체계를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매일 78시간의 숙면이 권장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또는 요가와 같은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넷째, 손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위생 습관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감염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공공장소에서는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독감 시즌에는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 위험을 줄이세요. 결론적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노년을 지켜보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60대 이후 건강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며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질환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조기 발견은 치료 가능성을 높이고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당뇨병, 고지혈증, 신장 질환 등의 주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과 체중, 체지방률 측정은 심혈관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소화기 건강을 위한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대장암이나 위암의 발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이러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 건강과 관련하여 간 기능 검사도 필수적입니다. 간 질환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간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간, 간염, 간경화와 같은 질환은 조기 발견 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 검진과 골다공증 검사를 포함해야 하며 남성은 전립선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폐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흡연 경력이 있는 경우 폐 CT 검사를 고려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치아와 구강 건강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잇몸 질환과 치아 손실이 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잇몸 상태를 점검하고 구강 건강을 유지하세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면 생활 습관이나 치료 방법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고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건강 유지와 질환 예방의 핵심입니다.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며 맞춤형 검진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60대 이후 건강관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심혈관, 관절, 당뇨병, 치매 예방 방법과 면역력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기억하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관리 팁이나 실천하고 있는 습관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